고점에서 숏 포지션, 저점에서 롱 포지션, 그리고 최저점 매도, 최고점 매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꿈만 같은 선물 매매입니다. 하지만 고점과 저점, 즉 맨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마이너스 6억부터 지금의 시드를 만들기까지 볼린저 밴드에서 몇 가지 전략을 추가해 승률을 높게 올렸던 캔들 패턴에 대해 일부로 시작하여 설명드릴 건데, 수십 가지의 캔들 패턴을 다 외우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 팩트입니다. 또한 모든 캔들 패턴을 사용한다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죠.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다는 배경 지식도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써야 신뢰도가 높은 건지, 특정 캔들 패턴을 어떻게 써야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건지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 될 텐데, 과거부터 수많은 캔들 패턴을 실제 매매에 대입하여 백테스트를 했을 때 신뢰도가 높은 것들로 선별하였고, 이 모든 것들은 책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이론들이 아닌 실전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만 설명하기 앞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2부는 석별령 캔들 패턴과 샛별령 캔들 패턴을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지금부터 1부 석별령 캔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석별령 캔들의 기본 개념은 양봉 이후 두 번째 캔들에서 꼬리가 달린 도지 캔들, 세 번째 음봉 마감이 첫 번째 양봉의 절반을 넘겼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석별령 패턴의 성립 조건이죠. 차트 예시로 보면 이더리움 15분 차트이고, 고점을 찍은 자리에서 한 번 더 고점을 넘기는 이런 자리에서 석별령 패턴이 나오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양봉, 윗꼬리, 음봉, 양봉의 시가를 넘기는 음봉 캔들이 나왔죠. 이후 최고 마이너스 4.9% 하락, 10배율 기준으로 49%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15분에서 나온 캔들의 힘이라 하락의 힘이 잘 나온 편이지만, 하락의 힘이 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석별령을 잘 보면 첫 양봉 캔들의 절반을 넘기는 음봉 캔들이 나와도 패턴이 성립이 되지만, 양봉의 시가를 넘기는 음봉이었고, 두 번째 음봉의 윗꼬리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양봉의 시가를 넘기는 음봉이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가운데 캔들의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길수록 하락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를 더 봐도 비트코인 5분 차트이고, 고점을 찍고 같은 고점 라인을 계속 리테스트하는 자리에서 양봉의 몸통보다 긴 윗꼬리가 나왔고, 두 번째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고, 다음은 양봉의 시가를 넘기는 음봉이 나오면서 이것은 하락의 힘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하락이 나왔고 2.2% 하락, 10배율 기준 22%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였죠. 이처럼 의미 있는 고점 라인에서 석별령 캔들이 출현하면 굉장히 높은 하락 신뢰도와 최고점에서 타점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유효한 진입점이 되는데, 아무 자리에서나 이 캔들이 나왔다고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석별령 패턴의 신뢰도가 높은 구간은 고점을 찍은 자리에서 이 캔들이 나왔는지, 고점을 찍고 고점을 리테스트하는 자리에서 석별령이 나왔는지, 그리고 고점을 찍고 고점을 살짝 넘기는 스탑 헌팅 형태죠. 이런 자리에서 석별령 패턴이 나오면 하락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 이평선 저항이 나온 자리에서 이 패턴이 나왔을 때나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에서도 이 패턴이 나오면 굉장히 하락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경우에는 석별령 패턴이 나왔고 첫 번째 양봉 시가까지 넘기는 음봉이다 라면 무조건 숏 포지션을 진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 몇 분 봉에서 봐야 하냐라는 질문이 많을 건데, 미리 해소를 드리자면 당연히 5분 봉이나 15분 작은 프레임일수록 이 캔들 패턴이 나오는 빈도수는 더 높습니다. 이건 다른 캔들 패턴도 동일하고요. 타임 프레임이 작은 5분, 15분에서는 고점에서 유리한 지점에 포지션을 잡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분봉에서 나오는 하락의 힘이 5%, 7% 이렇게 거대하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반대로 시간봉 의미 있는 자리에서 석별령이 나왔다. 이 힘은 분봉과 다르게 하락의 힘이 더 세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10번의 매매를 할 때 10번 모두 똑같은 그림의 석별령 패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백테스트한 대표적인 석별령 패턴의 경우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양봉에서 윗꼬리와 몸통이 1대1인 캔들이 나오면서 석별령 패턴, 이런 1대1 캔들이 나왔고 하락 패턴이 나왔다. 하락의 힘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을 보면 양봉 이후에 윗꼬리 캔들, 짧은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 음봉 중간에 작은 캔들 2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장악형 음봉이 2개가 나오면서 첫 번째 양봉 시가를 넘기는 경우, 이것도 석별령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 음봉 2개가 꼬리가 없거나 짧은 장악형 음봉으로 나오는 게 좋고, 이런 경우는 하락장악 석별령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석별령 중간 캔들이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2개의 경우에도 성립이 되고, 핵심은 밑꼬리나 윗꼬리가 길면 하락의 힘이 세다는 거고, 첫 번째 양봉의 시가를 넘기는 음봉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하락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석별령이 뜨고 상승 장악형이 뜨면 이거는 석별령 패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승 장악을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큰 하락 패턴이 나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상당히 이런 석별령 이후에 장악형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캔들 패턴 중에 석별령 패턴을 제일 첫 번째로 다룬 이유가 이것 말고도 저번주 차트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6월 20일, 21일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전쟁 이슈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하락한다고 볼 수 있었지만 차트에서는 이미 하락이 나오기 전에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6월 20일 고점을 찍은 자리에서 양봉 시가를 넘기는 석별령 패턴, 총 마이너스 7% 하락.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또 6월 21일에도 고점을 찍고 리테스트하는 자리에서 양봉 시가를 넘는 석별령, 그대로 마이너스 8%가량 하락. 따라서 최근 이더리움 차트만 봐도 고점을 찍은 자리에 석별령 캔들 패턴을 시작으로 큰 하락폭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고점에서 나오는 석별령이었으니 당연히 높은 하락 신뢰도를 보여줬죠.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 석별령 캔들을 시작으로 큰 하락폭을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이제는 이 캔들을 여러분들이 깨우친 이상 분명히 저번과 같은 하락폭의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별령 캔들 패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영상을 한 3-4번 정도는 정독하셔서 석별령 패턴에 대한 경우의 수들과 캔들 패턴의 이해도를 조금만 탑재하신다면 충분히 실제 매매에서도 유리한 고점에서 포지션 진입과 그에 따라오는 수익은 더 이상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캔들 패턴을 사용하더라도 애매하게 알고 쓴다면 그건 손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따라서 캔들과 모든 매매 전략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아낌없이 오픈해드리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스코어였습니다.